황희정승, 맹사성 하면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네, 세종시대 때 맞습니다. 인물들이고 예. 또 정사도 굉장히 잘했고 예. 청백리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고관 대작들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진짜 선비 같은 인물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살인 사건에서 나옵니다. 살인 사건에 연관이 돼갖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요. 세종대왕 시절이니까 1427년 6월 17일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살인 사건이 들어오면 최종 검토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검토를 하나 쭉 하고 있었어요. 범인은 살인 사건의 이 범인은 서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달. 네. 서달은 그 당시에 형조판서 네. 서선의 아들이에요. 형조 판서야. 그러니까 예, 형조 판서야. 그 판서 같으면 장관급이죠, 그죠? 네. 이 서선의 아들인 거예요. 형조 판서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황희정승의 사위예요. 그러면 지금 정무수석 정도의 그 사위? 뭐 그 정도인가요? 그거 조선시대 때 직위하고 지금 거를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도 이 품계가 복잡해서 그냥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형조 판서였던 서선의 아들 서달이 또 더 나아가서 황희정승의 황희는 그 당시에 좌의정이었어요. 네. 황희의 좌의정 사위였어요. 네. 그리고 맹사성하고 황희는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때 맹사성은 우의정이에요. 와, 모든 권력자가 그러니까 엄청 센 사람이지. 영의정이 제일 높죠. 네, 영의정이 있고 그 옆에 좌의정,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그러니까 형조판서 서선. 예. 근데 이게 이제 충청도 신창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선, 형조판서 서선. 네, 아들이 그다음에 맹사성, 우의정, 그다음에 좌의정 황희가 그 충청도 신창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갖고 의금부에 투옥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낸 게 세종대왕이에요. 의금부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은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서울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네요. 신창현에서 났던 사건이지만 지금 올라와서 그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던.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제일 높은 그 기관에 이제 됐는데 사건 내막이 뭐냐면요. 네. 이 서달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조판서 아들이고 황희정승의 사위인 서달이 자기 어머니 최모 씨하고 대흥현에 가는 길에 신창현을 지났대요. 대흥현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 도시 이름이잖아요. 지금은. 네. 대흥현 어떤 현인 건 맞아요. 어떤 현 단위니까 현으로 가는 길에 신창현 쪽으로 지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충청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가 거기를 가는데 뒷단에는 지아버지가 형조판서잖아요. 그런데 그 고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고을의 아전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급 관리죠. 네.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높은 놈 아들이면 아전 정도 되는 사람은 깜빡 예를 갖춰야 되는데 예를 안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선이 형조판서까지 올라갔을지 몰라도 아들은 또 황희정승도 사위는 엿같이 둔 것 같아요. 예? 이 서달이라는 새끼가 인물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장인만큼 못된 거죠. 네. 애새끼가 속된 말로 싹바가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싹바가지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지나가면서 아전이 예를 안 갖춘다 해가지고 지가 데리고 갔던 종 이름이 잉질종이에요. 그래서 잉어할 때 잉질종. 그래서 저도 이름이 너무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 부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만이 임돌이 막 이렇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잉질종이. 그래서 그 잉질종 등 그 3명 정도한테 종들이죠. 종 시켜가지고 야 저 아전 좀 어떻게 교육 좀 시켜라. 이렇게. 아전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오라. 근데 인사 안 하고 간 아전은 못 찾았어요. 그 인사 안 한 아전을 찾아내려고 다른 아전을 잡은 거예요. 다른 아전 잡아갖고 아까 우리 서다리한테 인사 안 하고 간 그 아전집 그렇게 얘기하면서 때리고 막 결박 묶어놓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 안 하겠죠. 같은 아전끼리니까. 그러니까 엄청 맞았나 봐요.
그 아전은 택도 없이. 네. 정작이 자기가 인사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대라고 그러면서 때리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지나가던 표운평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네. 표씨예요. 네, 표씨. 표운평. 그 성 정도 붙은 거 보니까 이분은 그래도 중인 정도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표운평이라는 사람이 보고 그렇게 사람 때리면 어떡하냐 니네 종들이 아무리 그 높은 사람 밑에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아전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잉질종이 이런 놈들은 서다리가 우리 영감이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아무리 종이라도 그 표운평을 또 묶어가지고 또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는 서다리한테 저 부족한 서다리한테 데리고 왔어요. 부족한 서다리. 네. 이 새끼가요. 우리가 저 알아보려고 지금 이거 노력하고 있는데 이놈이 나타나고 우리한테 지랄지랄 해갖고 이 새끼 대신 데리고 왔어요. 끌고 간 거예요. 이럴 네. 때면. 그렇게 나서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은 서다리가 풀었어야죠. 그러면 네.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사람 때리냐고 그래야지 그게 되먹은 놈의 새끼죠. 근데 더한 거죠. 야, 쟤 손 묶어라. 저 새끼 양손 묶어라. 그 표운평을 묶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 때려라. 말 들을 때까지 때려라. 정강이를 그렇게 때렸대요. 몽둥이로. 그 되게 약간 여기 이제 혈관이 다 모여 있는 데라서 얼마나 맞았으면 네. 표운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마주 죽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 표운평의 가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맞고 왔는데 바로 다음날 사망하니까 그 감사한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죠. 네,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서선의 아들이고 이게 황희정승의 사위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사 결과는 나왔죠. 네. 때려서 죽인 걸로 뭐 조순이라는 사람, 이수광이라는 관리가 이제 서다리하고 종들을 데려다가 이 신문을 해서 결국 그 때려서 죽은 걸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벌을 할 때쯤에 이제 우리가 큰일 났지. 이제 백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지 이게 청탁 들어간다고. 서다리 이제 그 부족한 놈이 이제 가서 아버지가 그 서다리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큰일 났다. 사람 때려 죽여갖고 이제 서다리가 진짜 이제 박살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인 황희한테도 백이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황희가 그때는 이제 의정부 찬성 벼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찬성이라는 그 벼슬이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정1, 2, 3품 이렇게 나가고 종1, 2, 3품 나가더라고요. 종일품이더라고요. 찬성이. 의정부 찬성이. 네. 종일품 그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를 위해서 그 당시에 맹사성은 판부사였어요. 판부사. 중추원에서 으뜸 벼슬. 종일품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맹사성한테 좀 왜 맹사성한테 백을 썼냐면요. 맹사성 고향이 신창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했었던 그 장소가 신창현이다 보니까 맹사성한테 황희가 백을 써요. 그 왜 동네 걸러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알다 보니까 이제 맹사성한테 야 네가 피해자 집하고 합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내 사위 새끼가 사고를 쳤는데 좀 맹사성 영감 좀 도와줘. 당신 고향도 거기니까 이렇게 다 통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맹사성이 황희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게 참 이게 이제 의금부 하옥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네. 죽은 사람의 표운평이잖아요. 그 사람 형이 이름이 표복만이가 있어요. 네. 표복만이를 불러요. 네. 이게 수배 연줄 해갖고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맹사성이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좀 설득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맹사성은 표복만이만 불러서 설득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신창현 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현감 곽규의 곽규 이름이 거기에도 편지해서 청탁합니다. 네. 맹사성이가 황희 친한 친구의 황희의 청탁을 받아갖고 또 신창현감 곽규한테 편지 써가지고 청탁을 하고.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모든 방면으로 다 힘을 써놨네요. 그리고 또 이 서다리는 쪼다잖아요. 근데 이 서선 아들이 서다리잖아요. 네. 서선에 또 사위가 있어요. 네. 그 사위는 이름이 노혼대. 네. 노혼대 그 사람은 직책이 뭐였냐면 그 신창현 사건이 발생한 그 옆에 대응현 아마 그래서 네, 노호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사위 만나러 어머니 모시고 네. 뒷단에는 매형 만나러 간 거지. 매형. 그쵸. 서다리가 네. 쪼다리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형 만나러 대흥현 가는 길에 신창현이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흥 현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호가. 네. 그러니까 이 또 여기도 이제 서선 사위도 신창 현감 찾아가갖고 곽규한테 부탁해요. 네. 그러니까 곽규 입장에서는 맹사성 백도 받았지. 높은 사람. 그다음에 옆 동네 같은 현감 백도 받았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다가 피해자랑 어느 정도 합의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곽규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부탁이 들어오니까 아주 편한 방법으로 돌리죠. 아, 이거 이미 차사관 그 알리는 사람이에요. 네. 연락하는 사람이 차사관이 장계 이미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는 그 보고서,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죠 지금. 장계죠, 장계를 가지고 이미 출발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딱 끊어요. 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장계를 니들이 알아서 뺐던지 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직무유기죠. 네. 아까 그 맹사성은요 청백리로 유명하죠. 그 비 새는 집에서 그 살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비가 똑똑똑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인간적인 뭐 부탁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청탁이라는 거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장계 뺐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달의 매형 노호가 눈치 딱 깠죠. 아, 장계 출발했다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잽싸게 사람 풀어갖고 그 장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을 장계 뺏어버려요. 네. 뺏어버려서 적당히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다음에 뭐 피해자 집 찾아가서 이제 안팎으로 노력은 합니다. 네, 보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재수 씨 가서 설득을 했고 또 이제 근데 이게 살인 사건이 발생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총대 베야 되잖아요. 네.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은 일인데. 네. 그럼 아까 주도적으로 때렸던 잉질종이라는 그러니까 종이 하나 종이라서 네. 걔가 이제 덤태기 걔한테 다 씌우는 거죠. 네. 아마 네가 상전을 위해서 네가 대신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빼줄게.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잉질종이가 다 덮어쓰고 간 거예요. 총대 네. 메고. 네. 그 씌우기 해서 끝났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고 사건은 보고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네. 잉질종이가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잉질종이 처벌합니다 하고 그 보고서를 세종한테 올린 겁니다. 네. 그럼 세종이 그거 보고 오케이 사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세종은 낱낱이 살핀 겁니다. 그 기록 전체를. 근데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잉질종이 그럼 왜 때렸을까 얘를. 그리고 그럼 얘를 왜 저 표원평까지 갔을까. 그냥 아전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봤을 거고 그럼 그 지시사항이 3명이 어떻게 다 움직였을까 이런 것까지 낱낱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금부에다가 사건 다시 하라고 수사 지시를 내려요. 의금부에서 수사하니까 진상 딱 나와버렸지 뭐예요. 야. 그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금부에 하옥된 게 황희 맹사였어요. 와 서선도 당연히 네. 하옥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서달 교수님 얘기하는 모자란 놈 하나 때문에 서달이 다 지금 구속. 서다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설명했잖아. 서다리는 뭐 어떤 처벌감에? 구타살인이면 원래는 교형이죠. 네. 넥타이 공장이죠. 네. 네. 그런데 그때 넥타이가 없었으니까 이제 줄이겠죠. 네. 근데 역시 뭐 세종도 워낙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서달이 그 외아들인 거 서선의 외아들이었더라고요. 아 이때는 조선 시대 때는 어떤 그 종족 보존, 대를 잇는 거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서다리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네. 외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 집안이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집안은 멸문 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종한테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새끼 장 100대 때려라. 그리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시켜라.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법 위반이죠. 그쵸. 법 규정의 위반이지만 뭐 그때야 왕이 법이니까 어찌됐건 그때의 사고는 대를 끊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장 100대 그리고 삼천리 밖으로 이제 유배를 하고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이 파면돼요. 그 좋은 자리에서 아웃돼 버리고요. 아버지도 임명 취소돼 버려요. 서선이도 형주판서. 네. 그리고 관련자는 전부 다 유배
다 보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 황희정승도 유배 간 거고 그러면 네. 맹사성도 유배를 가게 된 거죠. 사대부 국가에서 세종대왕이 그런 그 신망을 받는 정성들을 가차없이 그 의금부 하옥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환호했겠죠. 이 순간 왕은 위험이 빡 올라가는 거죠. 나는 세종대왕님 약간 머리 좋으신 것 같아.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왕들은 실권을 저 사대부한테 나눠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해석하는 역사자에 따라서는 달리 얘기해요.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실제로는 사대부가 좌지우지하고 다 주물떡거렸다고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조선시대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시기에 세종의 위험은 사대부 그 진짜 대빵 잘 나가는 세 사람을 요즘 말로 교도소 보내버리니까 왕이 붕 뜬 거 위험이 엄청나게 급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구타살인 사건 자체를 파헤치다 보고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죠. 그 사대부의 비리들이 다 알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왕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기의 위험이 엄청나게 드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세종대왕도 황희나 맹사성 같은 사람들 그런 인재를 안 쓰면 그쵸.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황희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황희가 하옥돼 있는데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사위 사건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성은을 베풉니다. 네. 이 쪼다리 서다리가 유배지에서 가족하고 좀 같이 살 수 있게 원래 유배지는 혼자 가서 있잖아요. 네. 위리안치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리안치.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 속에 혼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위리안치인데 네. 유배 생활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황희를 봐가지고 황희가 너무 의기소침했잖아요. 그 시기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수감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다리한테 은혜를 좀 베풀. 그러니까 황희 때문에 이 쪼다리 서다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하고 유배지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황희를 봐서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좌의정 벼슬로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재는 쓰겠다. 근데 황희는 그걸 극구 거부합니다. 그것도 거부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그 대사원이 있잖아요. 네. 대사원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처럼 그 이명균이라는 사람이 결사반대합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대의가 있고 사람 그 죽이는데 비유하고 했던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복위시키는 거는 복권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대사원 이명균이가 결사반대를 하지만 네. 또 세종대왕이 그 대사원 이명균이를 설득을 잘해서 인재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기복명령 다시 들어와라. 그렇죠. 황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절을 하지만 결국 설득시켜가지고 좌의정에 복원시킵니다. 실제로 그 이제 기복 명령을 받았을 때 약간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명나라 사신 맞이하는 걸로 일단 갔다 와라. 세자랑 같이 갔다 오라고. 갔다 와라. 그러면 시간을 벌고 네가 복귀할 수 있는 이게 좀 발판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황희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명나라 방문이 또 취소가 되면서 계속 황희는 기복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세종은 계속 거듭적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너는 처벌을 받으라 하고 또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어떤 유연한 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세종의 어떻게 보면 처세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시대의 이제 특성, 왕권 국가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현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요. 네.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황희가 복권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 등등이 이제 그 크리미널 조선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데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보니까 박영규 씨예요. 네. 박영규 씨 책 많이 썼죠. 네. 이분 책 많이 썼습니다. 이게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그것도 출간했고 한 권으로 읽는 일제 강점실록 이것도 썼고 한 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한 권으로 읽는 역사 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실록사 같은 게 이게 이 대중화가 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실록사를 써갖고 역사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작가분이에요. 저 이거 읽어보고 싶습니다. 조선 왕실 로맨스 에로틱 조선. 아, 하여튼 이쪽 계통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이 박영규 저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조선시대 모든 범죄 사건 뒤에는 권력 그리고 돈, 음모와 모략, 간계와 비리, 그리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살인하고도 온갖 이유와 구실로 감형받고 무죄 떨어지고, 네. 가난한 백성은 작은 죄 짓고도 하소연 한번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거를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와 또 지금 조선이라는 국가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거 조선에서도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관리가 그렇지 지금 않았듯이 현재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로스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기 뒷면에 또 치정살인에 관련된 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또 조선에서 여성의 위치가 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살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우를 받느냐에서 살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또 세계적 어떤 그 위치적인 것들,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있어요. 김영사에서 출간했네요. 크리미널 조선이라고. 네. 이 지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조선인들이 남긴 가장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파헤치는 작업이었다. 이거 할 때. 네. 역사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구의 최고의 바이러스는 인간이라고. 똑같아요. 이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 인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인류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살인, 성범죄, 절도, 폭행, 강도, 위조, 밀수, 방화 등 인간이 시대를 불문하고 저질러왔던 대표적인 범죄와 그 처리 과정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인류 사용 중에 부작용이 바로 범죄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건 크리미널 조선이다 보니까 조선인 사용 부작용 설명서라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또 사실 범죄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조선의 삶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생된 범죄를 더 살펴보고 그에 따른 또 처벌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진짜 이거 순식간에 좀 읽어보고요. 네. 정말 재미있었고 내가 모르고 있던 내용 등등이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무언록이 신주 무언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거 참 그 범죄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봐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책 표지 처음 받아봤을 때 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 안의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더 특이합니다. 설 연휴 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네.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수사하고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아까 했던 2장은 살인사건, 미제사건, 성범죄 사건, 또 무고 사건, 절도 강도 사건도 있고요. 위조 사건, 폭행 방화 밀수 사건이 있고 9장에는요. 조선 시대에만 존재했던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또 챕터 다 구분 나눠져 있어서 읽고 싶은 부분만 먼저 읽으셔도 되니까요. 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좋은 연휴 되세요.